내가 지금 있어요. 내가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간밤에 울던 여름을 슬피 울면서 흘러가. 그쵸? 내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슬피 울면서 올라가. 이제 생각했더니 님이 울면서 흐른 거예요. 님이 여기 위쪽에서 나한테 님이 울음소리를 이 물에다가 담아서 나한테 준 거라고. 그쵸? 지금 생각했더니 님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물을 흘러가게 하고 싶다. 이게 나라고, 이게 화자라고. 이게 화자라고. 저 물을 흘러가게 하고 싶다. 거꾸로 가게 하고 싶다.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우리라. 나도 울고 있다는 거를 님한테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가지고 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당신 울듯이 나도 울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이게 단종이거든요. 단종이거든요. 여기는 이 님이 단종이에요. 단종.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님이 울면서 그래서 단종이 애기잖아, 애기.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어린데 그 어린 단종을 갖다가 그리고 임금님이시잖아요. 임금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린 임금님을 갖다가 유배지에 놔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고 표현한 거야. 울고 있구나. 나도 거슬러 흘러가고 싶다. 흘러가고 싶다. 나도 울고 있다는 거를 나도 단종 당신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는 걸 내 마음을 좀 표현해주고 싶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단종 정말 한이 있는 왕이죠. 한이 있죠 정말.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조 우리가 맨날 봤을 때 세조 그 수양대군 그리고 단종 요것만 봐서 그런데 수양대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종이잖아. 세종대왕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세종대왕의 아들이 그죠? 큰아들이 세종대왕의 큰아들이 문종대왕이잖아요. 문종이잖아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글 만드신 그분의 아들이 문종이에요. 여기 왕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둘째가 수양대군이에요. 둘째가 수양대군 이렇게 간 건데 근데 문종이 좀 아프셨죠? 아프셔가지고 좀 일찍 그리고 문종대왕이 조금 약간 늦게 아이가 너무 늦게 생겼어요. 몇 번이나 지금 부인들이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종이 어렸어. 아이도 늦게 나셨고 또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여기 수양대군 그러니까 여기죠 아버지의 동생이 이 자리를 들어온 거잖아.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단종을 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왕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 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배 보냈다가 나중에는 사약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쪽이죠. 그래서 우리 사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한 사람으로 나오죠. 굉장히 수양대군이 막 이렇게 막 체구 좋고 막 이런 걸로 나와서 여기에 이제 세조가 되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쪽 라인이 참으로 기존 왕, 내가 왕권 쿠데타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기존 왕을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이쯤이 됐을 때는 아직까지도 세종대왕의 영향을 받아서 윤리와 그다음에 유교와 유교 정신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조가 이쪽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유명한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단종의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단종은 그래서 없어. 이분을 이렇게 마크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형수님이겠죠? 형수님이 나와가지고 네가 감히 내 아들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꿈속에서 침을 뱉었대요. 하고 침을 뱉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세조가 온몸에 그 침이 이렇게 번지고 번졌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온몸에 그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기로 인해 가지고 긁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긁는데 되게 힘들었다 그래요. 되게 힘들어서 어느 정도였다고 표현되냐면 이게 긁고 긁어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긁었대요. 얼마나 온몸이. 그래서 못 살 정도로 그래서 벌 받았다고 표현해요. 벌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또 벌 받은 것 중에 단세조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다 단명해서 죽었잖아요. 세조가 그러니까 단명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장남은 세조 살아있을 때 죽었고, 그다음에 둘째는 세조 다음에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단명했어요. 그래서 세조가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나이까 막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뭐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뭐. 한둘이 아닌데 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종이 이제
돌아가신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 아직도 있죠? 어디더라? 거기 어디 가면은 어디더라? 저쪽 가면 있던데. 그래서 가면은 거기 무슨 섬 같은 데가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섬같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요게 강물이 여기 이렇게 조금 살려요. 뭐 굉장히 큰 강 아니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좀 흐르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육지야. 요런데 여기다 이제 넣어놓은 거죠. 여기다 넣어놓고 밥도 안 주면 이제 더 이상 못 먹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노비 몇 명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해가지고 아직도 그분이 살았던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들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옛날에 한번 아마 심화반 수업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소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우거져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한번 제가 가봤었는데 소가지 너무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이렇게 집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계시다가 나중에 사양을 받으신 건데 그곳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나무 되게 멋지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되게 그랬잖아요. 소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지조절기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늘 푸르른 소나무, 지조절기를 상징하는 그 소나무가 그 많은 곳에서 근데 정작 지조와 절개의 그거를 받아야 했던 그 임금님께서 어린 임금님께서 돌아가신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약을 받고 요 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저쪽으로 가져가 저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묻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한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소나무 이름이 되게 멋진 소나무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라 그랬더라. 탄인데 무슨 탄인데 뭔 탄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단종의 탄식 한탄의 소리를 다 들은 그런 소나무다라고 해가지고 이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얘기가 앞으로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봐두시면 단종한테 지주절개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얘도 그런 식이에요. 얘도. 그래서 임금님이 간밤에 울던 여울면 슬피 울면서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가 운다고 표현한 거예요? 단종께서 운다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 운다고 표현했어요? 여울물이 울다고 표현했잖아요. 간밤에 울던 여울면 슬피 울면서 흐르는구나. 이제 생각해봤더니 그분께서 울면서 보낸 거구나. 저 물을 거슬러서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흐르라. 나도 여울물처럼 울겠노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얘겠죠. 요 여흘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응? 여흘이라는 게 여흘물이 울고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여흘이 우는 게 아니라 님이 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울고 있다고 표현했고요. 또 저 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흐르리라. 내가 물처럼 나도 울겠노라.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흘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물로 표현된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도대체 뭐냐? 보통은 화자예요. 보통은 화자예요. 근데 여기 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입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화자의 감정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흘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흘이 슬피 운다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물을 울면서 흐리라. 내가 물이 돼서 나도 울면서 흐리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위에 있는 여울도 우는 거고 여기 있는 물도 울면서 흘러가는 거니까 여흘로 표현되고 물일로 표현되고 상관없어요. 다 뭐가 되냐? 물이라고 하도 상관없다고요. 감정이입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울고 있어요. 뭐 아니면 님이 울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여울이 울고 있어요. 그다음에 물이 울고 있어요. 물처럼 울면서 물이 되어 울면서 흐르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여흘 혹은 물 다 감정이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감정이입 문제는 너무나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감정이입들을 좀 표현해 드릴게요.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청산별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려가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뭐 있냐면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이 새여, 감정이입이에요. 대표적인 감정이입들을 써드릴 테니까 그 대표적인 감정이입들을 조금 암기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는 울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새여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얘를 울고 있구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울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읽고 있구나, 새여. 울고 있구나로 해석하기도 하고 울고 싶구나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울고 있구나로 해석해야지 감정이입이 훨씬 더 잘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초혼. 이런 작품에 이거는 현대시인데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요. 사슴의 무리가 운다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울고 있는 거야. 왜? 님이 죽어서. 이 초혼이란 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혼이란 시가 님이 죽어서 내가 슬퍼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의 대표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요것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여승이라는 작품도 말씀드릴까요? 여승, 상권. 상권도 설계 우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꿩이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인인데 내가 여기 주인공이 여기서는 여인이에요. 보통 시는 화자가 자기 감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꿩이 울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화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의 감정을 인물이라고 하자. 어떤 인물의 감정을 인물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어떤 인물의 감정을 다른 대상이 이입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이 느끼고 있다는 걸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상권, 얘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렇죠? 얘네들 이런 것들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시 있죠? 이 시조.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조가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여기요. 촛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어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이거 있죠? 얘요. 얘까지 해가지고 4대 하나 둘 셋 넷 5개 5대요 5대 5개 5가지가 가장 감정이입으로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아시겠어요? 좀 이따가 이제 촛불도 보여드릴 테니까 청산별곡의 새, 그 다음에 초혼의 사슴의 무리, 여승의 상권, 그 다음에 여기 이시조, 간밤에 울던 열의 여흘, 그리고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의 촛불. 여기요. 이 촛불도 빨리 먼저 표시할게요. 방 안에 쳐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할 건데 이 촛불이요. 얘도 감정이입으로 아주 대표기 때문에 꼭 봐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해요. 감정이입의 촛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가지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은 진짜로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쭈루 몇 번 봐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집에서 뭐가 나온다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되잖아요. 저것도 되잖아요. 한데 조금 약간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은 좀 외워두시면 쉽게 가죠.